저를 버린 남편이 제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봤습니다. 1년 전 저를 내쫓았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결혼 35년 만에 남편은 퇴직금 통장이 찍힌 그날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제 혼자 살고 싶네. 자네도 자유롭게 살고. 평생을 바쳐 지켰던 가족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저는 갈 곳도 돈도 없이 쫓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남편이 돈 안 된다며 무시했던 아버지의 낡은 집으로 향했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기적을 만났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의 작은 바닷가 마을. 이곳에 자리 잡은 제 민박집 바다의 꿈에서 말이죠. 창밖으로는 햇살에 반짝이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고 잔잔한 파도 소리가 평화로운 오후를 감싸고 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풍경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 좌표시 제한.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잠시 망설이다가 무심코 수화기 너머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세요? 한참의 침묵 끝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평생 가장 익숙했던 목소리, 남편이었습니다. 나야. 나랑 다시 살아줘. 제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애처로웠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저에게 애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후회하고 있어. 당신이 없으니 하루도 살 수가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를 떠올렸습니다. 퇴직금 통장이 찍힌 그날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당당하게 혼자 살겠다고 선언했던 그를 말이죠. 그때는 그가 제게 이런 애원을 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전화한 거예요? 제가 겨우 입을 열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제게 찾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정말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마포구의 32평 아파트에서 권위를 뽐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를 입은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숙자야.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의 모습을 보며 1년 전 쫓겨나듯 그 집을 나왔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체면 때문에 아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던 비참했던 제 모습 말입니다. 그는 그렇게 제 앞에 서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그를 다시 마주했을 때 제 머릿속엔 정확히 1년 전 그날 아침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저희가 30년 넘게 살았던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낡은 32평 아파트. 남편은 30년이 넘는 공직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남편을 위해 푸짐하게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갈치구이와 된장찌개를 끓였죠. 남편은 묵묵히 밥을 먹더니 식사를 마친 후 제게 통장 하나를 건넸습니다. 퇴직금 통장이었습니다. 통장에는 평생을 일한 그의 노고가 담겨 있었고 저는 감격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제 이 돈으로 그이와 둘이서 오손도손 살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굳은 표정으로 서류 몇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여행이라도 가려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제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굳은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협의 이혼 이사 확인 신청서.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서류에 적힌 글자들이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이게. 제가 묻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혼자 살고 싶네. 자네도 자유롭게 살고. 그의 말에 저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평생을 그와 아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자유라니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억장이 무너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자 남편은 제 눈을 피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여보, 대체 왜 그래요? 당신 혹시 바람이라도 피운 거예요? 그런 거 아냐? 그냥 지쳤네. 모든 게 다 지쳤어. 그는 마치 제가 없는 삶을 오래전부터 꿈꿔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30년 넘는 세월이 종이 한 장처럼 무의미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제 손에 들린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 허탈한 아침이었습니다. 결국 그이는 제게 단호했습니다. 제가 이혼 서류를 찢어버리려고 하자 그는 조용히 새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듯 침묵으로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35년간 쌓아 올린 제 삶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사실에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짐을 싸려고 보니 제게는 챙길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가방에 넣을 만한 물건들은 대부분 그의 것이거나 아들의 물건들이었습니다. 평생을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제 이름으로 된 물건은 몇 벌 되지 않는 옷가지와 빛바랜 결혼사진 몇 장뿐이었습니다. 결국 2개의 낡은 여행 가방에 옷가지와 소지품 몇 개를 구겨 넣었습니다. 그이가 제 옆으로 다가와 짐을 싸는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필요한 건 말해. 새로 사야 할 거 있으면 얘기하고. 저는 그의 위선적인 말에 치가 떨렸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제게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당연히 그의 삶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의 말에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됐어요. 당신에게 받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집 당신이나 챙겨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습니다. 제게 남은 건 억울함과 모욕감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는 이 이혼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비참한 현실을 알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쌓아온 제 체면이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는 순간 저는 현관문에 걸려있는 결혼사진을 보았습니다. 35년 전 풋풋했던 저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체념한 듯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 문을 닫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거리를 떠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아파트 앞에서 하염없이 서성이다. 저는 결국 정처 없이 버스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제게는 돌아갈 친정도 기댈 친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득 30년 넘게 찾아가지 않았던 고향,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셨던 강원도 삼척의 작은 어촌 가옥이 떠올랐습니다. 결혼 후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을 때 남편은 그 낡은 집을 팔아버리자고 했습니다. 돈도 안 되는 낡은 집, 뭐하러 가지고 있어.
팔아버리는 게 낫지. 저는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긴 그 집을 팔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하니 그것이 제게 남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마지막 희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삼척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는 낯선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에게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막막함 속에 묘한 해방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버스가 삼척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버스터미널을 나와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는 길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뛰놀던 골목길,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던 바닷가,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집은 제 기억보다 훨씬 더 낡고 초라했습니다. 지붕은 군데군데 무너져 있었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이 집마저도 나를 외면하는 것만 같아 저는 잠시 절망했습니다. 그때 집 안쪽으로 들어가자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친 파도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숙자야. 다 괜찮아질 거야. 저는 그 바다를 바라보며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쫓겨나듯 나왔던 서울의 집과 달리 이 집은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단순히 낡은 집이 아니라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은 집 마루에 앉아 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참고 괜찮은 척 웃어왔던 모든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겪었던 서러움, 무시당했던 기억, 그리고 버려졌다는 비참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아무도 없는 바다에 대고 하소연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당연히 자신의 그늘 아래 살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이제는 제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막막함 속에서 묘한 감정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면서 쌓아왔던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억울함과 서러움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제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솟아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아침 햇살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고 파도 소리는 이제 슬픔의 소리가 아닌 제게 힘을 주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지. 그래, 김숙자. 괜찮아.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낡은 집이 저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주었던 상처를 곱씹으며 미워하기보다 그 상처를 제 삶의 밑거름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쓸모없다고 했던 이 집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제 인생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이 방 안가득 들어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 바다가 증인이 되어줄 거야.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저의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상징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집은 제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와 그동안 아이를 키우며 몰래 모아두었던 비상금을 탈탈 털었습니다. 평생 쓴소리 한 번 못하고 모아둔 돈, 이젠 제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습니다. 낡은 집을 고쳐 민박집을 열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아니, 아줌마. 이걸 혼자서 다 한다고요? 힘들 텐데. 제가 동네의 건축업자 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업자분은 저를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허리를 숙여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네, 사장님.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다 할 테니 어려운 부분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렇게 저의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사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지붕의 낡은 기와를 걷어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기와를 나르다 보면 손에 물집이 잡히고 온몸이 쑤셨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쓰고 땀을 흘리면서 저는 밥 먹을 시간도 잊고 일에 매달렸습니다. 어이, 아줌마. 밥은 먹고 해요. 동네 식당 아주머니가 국밥 한 그릇을 가져다 주며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이 너무 많아서 밥 먹을 시간도 없네요. 그 아주머니는 저를 보며 혀를 찼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제 힘으로 집을 고치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고 낡은 마루를 걷어내고 창문을 새로 다는 동안 저는 잠시나마 남편에 대한 생각과 이혼의 아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이 집을 고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작업을 넘어 제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망가진 집을 다시 세우면서 무너졌던 제 마음도 함께 다시 세워지고 있었으니까요. 집의 모습이 조금씩 변해갈 때마다 제 마음에도 희망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그 낡은 집을 고치는 일은 몸은 고되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아버지의 유품과 함께 빛바랜 서류철이 들어 있었습니다. 서류철 안에는 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 서류가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던 서류였습니다. 이게 다 뭐람?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남편이 돈도 안 되는 땅이라고 그냥 놔두라고 했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서류를 들고 삼척시청을 찾아갔습니다. 공무원에게 서류를 건네자 그는 제게 잠시 기다리라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는 혹시 서류에 문제가 있을까 싶어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공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거 혹시 어르신 소유 맞으십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 물려주신 건데. 아, 여기 토지가요. 지금 개발 예정 부지로 지정됐습니다. 관광지로 개발될 예정이라서요. 땅값이 이미 몇 배는 올랐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돈도 안 된다고 무시했던 그 낡은 땅이 이제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재산이 되었다니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35년간 남편에게 기대어 살았고 경제적으로 무시당했던 제가 이제는 남편이 상상도 못할 만큼의 재산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이 땅을 팔아버리라고 했었는데 제가 아버지 유산은 팔 수 없다고 고집했었거든요. 어르신이 정말 현명하셨네요. 공무원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운명이었구나. 남편이 저를 떠나보낸 것은 제가 제 삶을 찾고 제 능력을 깨닫게 해줄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배신이 오히려 저를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준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억울했던 마음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땀과 노력이 들어간 끝에 아버지의 낡은 집은 마침내 제 꿈을 담은 민박집 바다의 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간판을 걸고 첫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제 정성이 헛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며칠 후 젊은 부부 한 쌍이 첫 손님으로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풍경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예쁘다. 사진보다 훨씬 좋네요. 그들의 칭찬에 저는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들을 위해 제가 직접 잡은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정성스럽게 차린 백반 한 상을 내놓았죠. 어머니, 정말 잘 먹었습니다. 이런 집밥은 오랜만이에요. 그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저 돈을 받고 숙소를 빌려주는 일이 아니라 제 삶의 진심을 나누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손님들은 서울로 돌아가서도 제 민박집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입소문을 타고 바다의 꿈은 SNS와 인터넷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제 민박집은 평일에도 예약이 끊이지 않을 만큼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어엿한 민박집 사장님 김숙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제게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제 삶을 존경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어머니, 다음에 꼭 다시 올게요. 여기서 사는 게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힘으로 제 삶을 일구어낸 당당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35년간 남편의 그늘 아래 살았던 저에게 이 평화로운 일상은 기적과도 같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낯선 곳에서 혼자가 되었습니다. 35년 동안 남편과 아들밖에 몰랐던 제게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해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손님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민박집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제 진심이 통했는지 동네 사람들은 점차 제게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거 어제 잡은 건데 국 끓여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동네 어부 아저씨가 제게 갓 잡은 싱싱한 생선을 한 바구니 건네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이걸 왜 저한테 주십니까? 제가 돈 드려야죠. 아니, 뭘 돈까지. 사장님처럼 성실한 사람 처음 봐서 그래요. 우리 마을에 이런 민박집이 생겨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느꼈던 배신감과 고독은 사라지고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민박집에 일손이 부족할 때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서 도와주셨습니다. 아이고, 숙자씨, 혼자 힘들지? 이 할미가 같이 좀 도와줄게. 할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사실도 제가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도 모르셨지만 그저 한 사람의 진심을 보고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이혼 사실을 숨길 필요도 누군가에게 의지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받은 정을 손님들에게 돌려주었고 제 민박집은 단순한 숙소를 넘어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속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이제 제게는 남편과 쌓았던 낡은 추억보다 이곳에서 새로 쌓아 올린 따뜻한 정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민박집 운영이 자리를 잡을 무렵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아들이 아빠와 제가 헤어진 사실을 눈치챌까봐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떳떳하게 제 삶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엄마, 요즘 뭐해? 목소리가 왜 이렇게 좋아? 아들은 제게 안부를 물으며 평소와 달라진 제 목소리를 눈치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걱정을 안겨주는 엄마가 아닌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들, 엄마 여기서 작은 민박집을 시작했어. 민박집이요? 아빠는 같이 계시고요? 요즘 아빠가 통화를 잘 안 받으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연락을 잘하지 않았나 봅니다. 이혼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살지 않아. 1년 전에 이혼했어.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충격을 받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아들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엄마 그럼 아빠는 지금 어디에 계시고요?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아들은 저를 걱정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제 삶이 얼마나 행복해졌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곳 동네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민박집 찾아오는 손님들도 엄마를 가족처럼 생각해줘. 저는 그날 아들에게 이혼 사실을 털어놓으며 제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놀라워했지만 이내 저의 행복한 목소리에 안도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에게 엄마가 행복하면 됐다고 말하며 조만간 삼척으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과 통화를 마친 후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짐처럼 무거웠던 비밀을 털어놓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아들에게도 떳떳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제 행복을 스스로 지켜내는 당당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전화가 끊긴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년 3개월 만에 들은 그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 자리에 어떤 감정이 남아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를 찾아온다고 했을 때 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그를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오후 그가 정말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민박집 바다의 꿈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은 35년간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늘 비싼 양복을 입고 자신감 넘치던 그이가 오늘은 낡은 점퍼에 구겨진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함께 수염이 덥수룩했고 눈빛에는 외로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숙자야. 그가 제게 다가오며 꿇어앉으려 하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앉아요. 바닥 차가우니까. 그는 아무 말 없이 마루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에게 시원한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는 물잔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지냈어?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잘 지냈어요. 당신에게 쫓겨난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매일이 기적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말에 담긴 뼈아픈 진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더 이상 화를 낼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가 겪었을 지난 1년의 시간을 짐작할 수 있었을 뿐입니다. 저는 그에게 당신이 준 상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단단해졌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가 다시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이 없으니까 모든 게 무너져 버렸어. 저는 그의 눈물을 보며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떨구고 조심스럽게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지만 그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그가 왜 저를 버렸는지 그 어리석은 이유를 말이죠. 퇴직하고 다 끝난 줄 알았어. 평생 가족을 위해 일만 했는데 막상 끝내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다고 말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퇴직 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나 등산 같은 취미를 즐긴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그는 자신이 평생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갇혀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도 자유롭게 살고 싶었어.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다니면서 그냥 나만을 위해 살고 싶었어. 그래서 너에게 이혼을 요구한 거야.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도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 저에게는 자유라는 것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버리고 혼자만의 자유를 누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후회와 고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줄 알았어. 너를 벗어나면 나만의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다고. 그런데 아니었어. 혼자 사는 건 생각보다 더 외롭고 쓸쓸하더라. 매일 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고 퇴직 후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제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남편은 제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무너진 권위와 함께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버림으로써 자신의 삶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제가 그동안 쌓아왔던 한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제 앞에서 지난 1년간의 외로움과 후회를 쏟아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제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민박집 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왜 전화 안 받으셨어요? 걱정했잖아요. 아들은 제 얼굴을 확인하고 나서야 안심한 듯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아들의 시선은 마루에 앉아 있는 남편에게로 향했습니다. 아들은 아빠의 초라한 모습에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빠 여기는 어떻게 해?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와 제가 홀로 이곳에 내려와 민박집을 시작한 이야기까지. 아들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 있어요? 엄마가 평생 아빠랑 저만 보고 살았는데. 아들은 결국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저를 위로하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분노에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저에 대한 걱정과 아빠에 대한 실망감이 교차했습니다. 아빠,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엄마가 혼자서 이만큼이나 해낸 거 보세요. 아빠가 엄마의 삶을 존중해 주세요. 아들은 저의 편에 서서 제가 겪었을 아픔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과 아들 사이에서 평생 중재자 역할을 했던 제가 이제는 아들에게서 위로와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자라주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는 아들의 지지와 사랑을 통해 비로소 저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들과 남편이 모두 마루에 앉아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위해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남편은 찻잔을 들고도 어쩔 줄 몰라 했고 아들은 여전히 아빠에게 실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침묵을 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1년간 겪었던 기적 같은 이야기를 덤덤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기억나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집, 돈도 안 되는 낡은 집이라고 팔아버리라고 했던 거요. 제 말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 앞에서 그가 이혼 후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내쫓았을 때 저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당신이 무시했던 이 낡은 집이 제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직접 이 집을 고치고 민박집을 시작했으며 이제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이죠. 당신이 제게 말했었죠. 지쳤다고.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찾았고 저는 저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돈과 명예를 잃었지만 저는 제 삶을 찾았어요. 남편은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무시했던 이 낡은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민박집으로 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와 함께 저에 대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비로소 나를 찾았습니다. 당신이 제게 주었던 그 상처가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힘이 되었으니까요. 저는 남편에게 조롱이나 비난의 말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제 삶의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더 이상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가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한 여자의 사랑과 존경이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물은 제가 1년 전 흘렸던 비참한 눈물에 대한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들은 그런 아빠를 보며 안쓰러워하면서도 저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울음을 그치고 제게 다가와 다시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자야, 제발. 나랑 다시 살자.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 나에게 준 상처, 어떻게 다시 살 수 있겠어요?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하지만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라도 당신 옆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단호하게 그의 애원을 거절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의존하지 않아요. 제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제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잃어버린 것이 단순히 가정이 아니라 삶의 가장 소중한 가치였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자유를 찾았고 나는 나의 삶을 찾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나는 나의 삶을 책임질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1년 전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며 당당하게 혼자 살겠다고 선언했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한때는 사랑했고 함께 삶을 나눴던 한 남자에 대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다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제 삶을 찾았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돌려보내고 저는 혼자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남편이 제게 주었던 상처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받았을 때의 충격, 쫓겨나듯 집을 나왔던 비참함, 갈 곳 없던 막막함까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아픔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상처들은 더 이상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이혼 요구가 없었다면 저는 평생 그와 아들만을 위해 살다가 제 자신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그가 제게 준 상처가 저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준 고마운 상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건 상처가 아니었어. 자유였어.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자유.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짐처럼 무거웠던 결혼 생활은 이제 끝났고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온전한 김숙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 아들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삼척에서 하루 자고 갈게요. 엄마 혼자 두기 싫어서. 아니야, 아들. 엄마 이제 혼자여도 괜찮아.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곳 동네 사람들이랑 손님들이랑 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아들은 제 말에 안도하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앞으로는 제가 더 자주 내려올게요.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에게서 받은 상처는 아물었고 그 자리에는 아들의 사랑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찼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저의 마음은 평온해졌고 제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을 돌려보낸 후 저는 아들과 함께 민박집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게 엄마 혼자서 이런 큰일을 해낸 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마음속에 남았던 마지막 응어리까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들에게 이혼 사실을 숨겨왔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이해해주고 제 삶을 응원해준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받았습니다. 아들, 엄마는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아빠랑 헤어진 건 아프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가 괜찮아 보여서 다행이에요.
사실 아빠한테 이혼 서류 받았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아들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들과 저는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서투른 솜씨로 저를 도왔습니다.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저희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는 혼자서 외롭게 밥 먹지 마세요. 제가 자주 내려올게요. 엄마 옆에 있어 드릴게요. 아들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들에게서 받은 사랑과 지지가 남편에게서 잃었던 모든 것을 보상해주고도 남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 이제는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는 혼자가 아니니까. 너와 아빠, 그리고 나, 우리 셋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해.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해. 아들과 저는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희 모자 관계는 이혼으로 인해 더 깊어지고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아들이 저의 삶을 인정해주는 것에 큰 행복을 느꼈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의 솔직한 마음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지배하려 했던 그가 이제는 아들에게서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그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억지로 묶인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로 말이죠. 여보, 아들 말대로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삶을 살아요. 숙자야, 당신이 나를 떠나서 당신의 자유를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도 당신의 삶을 책임지고 살아요. 당신의 아내였던 나를 버렸고 이제 당신이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야 할 차례예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다는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아빠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 너는 내 아빠를 미워하지 않아도 돼. 그저 아빠의 삶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면 돼. 우리 세 사람은 이제 각자의 삶을 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관계로 남기로 하자.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그리고 제가 그 상처를 어떻게 이겨냈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은 저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그는 저희에게서 용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묶인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새로운 정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족 모두의 진심을 확인한 후 남편은 서울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를 배웅하기 위해 민박집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품었던 분노는 사라졌고 그저 35년간 함께했던 한 남자에 대한 씁쓸함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떠나기 전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숙자야, 나는 당신을 잃었지만 당신은 당신 자신을 찾았으니 부디 행복하게 잘 살아줘.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저의 새로운 삶을 응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부탁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게 마지막으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닫히고 그는 차를 천천히 몰아 민박집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지난 1년간 저는 그를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를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저를 자유롭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가슴 한켠에 따뜻한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닌 오랜 삶의 동반자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버렸지만 저는 그를 용서함으로써 저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통해 저는 사랑과 증오를 넘어선 새로운 감정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준 상처에 감사합니다. 그 상처가 없었다면 저는 영원히 남편의 그늘 아래 살면서 저 자신을 잃어버렸을 테니까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이 되었고 그 삶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돌려보내고 민박집 부엌으로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아들과 통화하면서 모든 것을 이야기했지만 며느리와는 처음으로 통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긴장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도 그동안 힘드셨을 거예요. 퇴직하고 나서 매일 술만 드시고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는데 며느리의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하는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고맙다. 너는 아버님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도 이제 당신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아. 내 말이 맞다. 그이도 그이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내가 너무 미워했나 보다. 저는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함으로써 제 마음까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엄마, 이제 혼자서 마음 편하게 사세요. 제가 자주 연락드릴게요라고 말하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을 미워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부질없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용서함으로써 제 마음속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고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과거의 아픔에 얽매이지 않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할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통화를 끝내고 저는 민박집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저를 찾아왔던 남편도 아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제 마음은 이제 온전히 저만의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김숙자라는 이름은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라는 수식어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나서 저는 비로소 저 자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누구야? 엄마는 뭘 좋아해? 이제는 아무도 제게 그런 질문을 하지 않지만 저는 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저는 바다를 좋아하고 햇살을 좋아하고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남이 아닌
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이혼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저를 사랑하는 법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저 자신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처가 저를 아프게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저를 더욱 단단하고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김숙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삶의 주인공은 이제 저 자신입니다. 남은 인생을 온전히 저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다짐은 그 어떤 위자료보다 값지고 그 어떤 재산보다 소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라는 외로움 대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자유를 느낍니다. 제 민박집 바다의 꿈은 저의 새로운 삶의 터전이 되었고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지난 1년 저는 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아들을 위해 살면서 저는 그들의 그림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들은 저의 삶이었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제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제가 누구인지,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잘난 게 아닙니다. 명예가 높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진짜 행복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돈과 명예를 쫓아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버려졌지만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저는 이제 그 어떤 돈이나 명예보다 값진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으면서 저는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제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김숙자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교훈이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일이 닥치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세요. 저는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저처럼 고통 속에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제 삶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전화했고 저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움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평화와 자유였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어느 날 오후 민박집에 낯선 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낡은 점퍼 대신 깨끗한 남방을 입었고 초라했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 애처로운 눈빛이나 후회로 가득 찬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묘한 감정으로 그를 마주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제가 묻자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친구처럼 찾아왔네. 잘 지내나 보러 왔어.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이제 재결합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존중해주고 있었고 저의 삶을 응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혼 후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도 이제 나만의 삶을 살고 있어. 작은 일이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 시작했네. 퇴직금도 다 썼으니 이제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속에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모습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삶을 응원해주고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요. 당신도 잘 지내야 해요. 저는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며 지난날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따뜻한 정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억지로 묶인 부부가 아닌 서로의 새로운 삶을 응원해주는 친구로서 다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어쩌면 결혼 생활보다 더 소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제 삶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도 과거를 후회하는 마음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주 전화했고 저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며 즐겁게 지냈습니다. 어느 맑은 날 오후 저는 민박집 문을 잠시 닫고 홀로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제 발자국은 모래 위에 희미하게 남았다가 이내 파도에 쓸려 사라졌습니다. 마치 제 지난날의 아픔이 파도에 씻겨 내려간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엄마도 아닌 오직 저 자신 김숙자였습니다. 저는 저를 위해 살아갈 것이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할 것이며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제 눈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 바다는 저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수고했어. 이제부터는 너의 삶을 살아. 너의 꿈을 향해 나아가. 저는 바다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모든 한과 상처가 바다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제 삶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나의 바다는 나의 꿈이야. 이 바다처럼 나도 끝없이 펼쳐진 삶을 살아갈 거야. 저는 바닷가에 앉아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